열람을 해보면 되잖아, 본인이. 꼭 내가 해야 돼? 나는 같이 얘기하고 싶어 그러는 거 아니야. 확인도 같이 하고. 인증번호도 자기 핸드폰으로 연결돼 있네. 뭐. 근데 뭘 나보고 저기 해보라고 그래. 뭘 인증번호를 내? 지금 이거 뭐야 지금? 진짜. 내 핸드폰 번호로 해서 인증하는 거죠? 본인 거로 하면 본인 거로 가요. 자기 땅인데? 이거 땅하고 뭔 상관이야. 열람은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주소만 알면은 열람하는 게 이건데. 난 자기 땅이니까 자기한테만 연결이 되는 줄 알았지. 내가 못 들어가는 줄 알았지. 대한민국 누구나 주소만 알면요 열람 돼요. 이걸 누구나 할 수 있어요? 네, 등기부등본은 열람할 수 있어요. 네. 그렇지. 아니 모르시는 분 많아요. 그렇죠, 모르죠. 네. 네. 모릅니다. 안 해보시면. 자, 왜 1억인데 본인은 보시다시피 최고 채권액이라는 게 있지. 1억 3천이지. 이게 뭔데? 대출을 할 때는 설정을 할 때는 빌려준 만큼만 하는 게 아니야. 130% 150%로 더 설정을 더 잡는다고 금액을. 나중에 경매 진행되는 거 이자 못 내는 것까지 감안해서 130% 150% 잡는 게 설정이라고. 130%는 뭐야? 1억이면 얼마를 잡는 게 맞아? 1,300. 왜 1,300이야? 1억이면은 얼마를 잡는 게 맞냐고. 130%인데. 그건 몰라 나는. 130%면 30%잖아. 30% 그지? 응. 30%를 더 잡는다고. 그 이유가 있어? 지금 이유 설명했잖아 금방.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해를 못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고. 지금 얘기하면 이해가 가잖아. 이해가 안 가면 이해 갈 때까지 설명해 주는 게 맞는 거고. 지금 이해를 못 하잖아. 지금도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왜 그리 잡냐며. 설명을 했어. 투자를 이제는 사실상 아내하고 또 모든 걸 상의를 해야 되는데 그 상의를 안 했던 이유가 인터넷 뱅킹이든 뭐 입출금이든 너무나 이제 몰라서 말 그대로 신용카드하고 체크카드하고도 구분도 못 알고 사실상 금전적인 걸 얘기를 해도 이제 제가 이제 사실상 얘기만 할 뿐이지 이제 도움이 저는 이제 그거 도움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한 거죠. 몰라요. 경제 쪽. 진짜 몰라요. 청약이라는 것도 몰랐어요, 솔직히. 청약. 애기 아빠 만나고 살면서 청약을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결혼하고 알았어요.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, 정말. 이렇게 설명하면 되잖아. 근데 뭐 그렇게 짜증을 내 계속? 금액을 지금 얘기를 하는데도 못 믿는다며 봐야 되기 때문에. 그렇게 이렇게 해갖고 확인시키면 되잖아. 이런 게 한 번도 없었잖아, 맨날. 아침에 잠깐, 전화로 잠깐. 내가 시간이 있었냐고. 뛰어다니는 거 보면 알잖아. 내가 주말에 얘기하자 했었을 내가 주말에 내가 뭐 했어? 노준 적 있어? 어제 뭐라 그랬어, 나한테. 20, 30분이면 끝나. 보여줄게, 알려줄게, 써줄게. 그래 이거 써주는데 얼마나 걸렸어? 써주면 뭐해.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할 시간은 없고 맨날 조금씩 써주기만 하고 생각나는 대로 썼다 해가지고 저번에도 그랬고. 본인이 알 거는 미리 알아보고 그냥 물어보든가. 솔직히 이런 거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. 자기는 땅이 있다고 쳐. 난 땅도 없어. 대출도 안 받아봤어. 돈 낮춰. 왜 낮추래. 제가 이제 조금 뭐랄까 투자 아닌 투자를 잘못했다가 그래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저도 이제는 그로 인해서 이제 지인 통해서 일단은 뭐 사무실 뭐 철거라든가 그런 알바가 들어오면 네 뭐 밤에 또 알바하고 낮에는 또 일을 재업을 하고
그래서 투잡도 하고 스리랩도 하는데 자꾸만 이제는 부채가 늘어나는 것 때문에 아내한테 이제 얘기를 했죠. 나중에는 이만큼 힘들다. 애기 이제 유치원 보내고 남는 시간이 10시부터 3시 반까지는 파트타임으로 소개를 해줄 수 있으니 어때? 그랬더니 나 식당 알바는 안 해. 라고 딱 자르더라고요. 그래서 경제적으로 잠깐만 어려워지고 하는데 이제는 아내는 이제 전혀 그거에 대해서 동요가 없는 거죠. 이게 지금. 아니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큰 빚이 생기게 되시는 거예요? 이게 이제는 원래는 투자는 있는 거 갖고만 해야 되는데 있는 거 플러스 알파로 대출에 뭐에 받아서 그러니까. 엉끌어서 몰빵을 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그 원금이라도 회수하면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원금은 원금대로 사라지고 사라진 거예요. 아예. 그쵸 이제는 빚은 빚대로 남고 이거에 대해서 또 빚은 뭐예요 결과적으로 이자라는 게 또 금리가 더해지는 또 거잖아요. 오르냐고. 예. 근데 아까 전에 땅 이런 게 그 땅 담보로 대출을 받으신 거예요? 네. 네. 그래서 1억이라는 이제는 부채가 있는데 나머지는 이제 개인으로 이제 설정을 한 거기 때문에 금리가 일단 높을 수밖에 없다 보니 그러다 보니까 이자가 이제는 좀 과하게 나간 거죠. 그 땅은 어떻게 해서 마련하신 거예요? 이따가 이제 사실상 이제 부모님이 이제 제가 이제는 아버님이 이제는 저 7살 때 이렇게 좀 돌아가셨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일남 5년대 이제는 누나들도 이제 다 그냥 동생한테 양보해주고 해서 저한테 이제 그게 왔던 땅이었어요. 유일한 아들한테 그 귀한 거를 물려주셨는데. 그런 상황인 거죠. 그런데요. 부부는 함께 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러니까 집안에서 공간을 함께 쓰죠. 네네. 아이들을 함께 양육하죠. 네. 함께 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. 그 당연한 거거든요. 그러면 대출 받을 때는 당연히 의논을 해야죠. 그렇죠. 네, 사실상 그런데 맞죠. 이제 안 하셨거든요, 의논을. 네네. 그래서 그 이유가 되게 궁금해요. 왜 대출 받을 때 아내에게 의논을 하지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. 그 아내가 사실상 이렇게 좀 얘기를 해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는 이제는 좀 관심사 밖으로 이제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. 과연 내가 얘기를 하면 근심만 만들어주지 결과적으로 해결 방법을 찾아주는 거거나 뭐 그 어떤 그거에 대해서 조언이라는 거 그런 게 전혀 없다고 이제는 했었죠.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이렇게 상의를 해서 이제 작은 의견을 얘기를 하면 네가 뭘 알아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얘기가 하기 싫은 거예요, 저는. 무시당하는 느낌을 왜 화나요 받으니까. 그러면? 아니 그냥 거의- 내가 해결사가 아니고 아내가 해결을 해줄 것도 아니고 당연히 그건 당연한 건데 그냥 얘기를 듣고 싶고 그냥 하는 건데 이게 그걸 안 해주니까. 문제가 있으면은 같이 풀어 나가는 게 저는 원하는 거거든요. 뭐 각자 입장에서 말씀하신 건 이제 들어보면 뭐 이해가 가요. 자, 그런데 이 두 분의 대화에서 너무나 저는 깜짝 놀랐어요. 자, 왜 깜짝 놀랐냐면 남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라고 하시냐면 당신이 경제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황을 안들 당신이 해결할 수 있냐 이런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거는요. 아내분이 경제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 모르느냐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. 아내가 뭐 근저당이 어떻고 담보대출이 어떻고 몇 %를 잡고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? 아니 함께 살아가는 배우자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안 하고 대출하니 이게 좀 중요한 거지. 당연히 해야 되는 의논을 내가 안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당신이 해결할 수 있어 이 얘기를 하면서 저 깜짝 놀랐어요. 너무 당당하시더라고요. 빚을 이렇게 졌는데 130% 모르잖아 당신은. 아니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십니까? 아내가 경제에 대한 상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냥 윽박지르고 타박을 하고 이거는 전 아니라고 봅니다. 맞습니다. 이건 제가 조금 더 오래 살았잖아요. 제가 뭐 이 자리에서 제가 의사하고 전문이고 다 떠나서 그냥 인생의 선배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. 남편 야단치는 거예요.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. 꼭 의논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.
남편분은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첫째, 이분은 하고 싶은 건 다 해야 되는 분이시구나.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좀 없지 않아 있어요. 네, 맞습니다. 그리고 총알탄 사나이네. 총알탄 사나이. 그냥 바로 행동화. 그래서 이거는 좀 의논을 해봐야 되겠다.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네. 근데 네. 그럼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또 경제 공동체니까 부부는 아내분은 일을 하시거나 뭐 이런 거는 결혼 후에는 한 번도 없으셨던 거죠? 네. 큰애 크고 나서 작은 애가 갑자기 또 태어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손이 안 갈 정도까지만 크면 나갈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. 집에서도 이제 제가 이제 답답한 건 그거거든요. 예전에는 어렵기 전에 뭐 취미 생활을 하든 뭐든 하라고 얘기를 했었고 추후에는 자, 나 힘드니 경제 활동을 하라고 이제 이렇게 바뀌었는데 전혀 그쪽에 관심사가 없는 그러니까는 알바나 뭐나 이렇게 자리를 구하는 것도 와이프한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와이프는 그냥 딱 길을 닫아버린 느낌? 이제 전혀 관심이 없는. 예. 네. 남편분 입장에서는 아내분이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안 되실 왜냐하면 남편분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고 다만 뭐 은행이자 50만 원, 100만 원이라도 좀 도움을 주면 좋을 텐데 하는 마음이실 거예요. 어쩌면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? 아니 왜 우리 아내는 왜 그러지? 그게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. 아내는 근데 왜 그러냐면요.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. 제가 보니까. 첫째는 억울해요. 이 모든 과정에서 빚은 내가 진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. 그게 또 신기하다. 내가 모르는 빚이야. 나하고는 의논도 안 했어. 그 돈 내가 쓴 바도 없어. 그리고 딱히 우리 가족을 위해 꼭 필요했던 대출도 아니었어. 근데 이제 와서 빚이 생겼다고 해서 나한테 갚으라고? 내지는 그 갚는 과정에서 나보고 일을 하라고? 일을 할 수는 있지만 선뜻 마음이 돌아서지 않는 거죠. 문이 안 열리는 거죠. 그래서 약간 왜 나한테 그러라고? 이거는 적극적인 건데요. 아무 말 안 하면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걸 수동 공격이라고 해요. 수동적인 형태로 다 안 하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내가 하나 바라면 이런 마음도 있는 거죠. 그러신 것 같아요. 내가 하나 봐라 이러고 있는 거죠. 아무리 좋은 일자리가 들어와도 내가 하나 봐라. 이 경제적인 위기와 빚이 생긴 거에 대해서 아내분은 몹시 고통스러운 상황이에요. 자,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요. 지금 아내한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. 왜? 부채의 규모도 모르겠어. 근데 이걸 지금 상황에서 갚을 것 같지가 않아. 그러면 어떻게 돼요? 무력해져요. 내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제가 얘기는 했어요. 와이프한테 좀 너무 게으르다 사실상. 그러면 동기가 안 생겨요. 그럼 희망이 없고 무력하면 우울해져요. 내가 뭐 한들 뭐 이런 마음인 거죠. 이 두 가지 마음 때문에 아내가 사실은 안 움직이고 있는 건데 이걸 에휴 게을러가지고 이렇게만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아내의 이 내면을 이해를 잘 못하게 되는 거죠. 그럼 또 싸우겠죠, 이것 때문에. 또 싸워. 그죠? 당신은 나한테 함께 하자며 경제적인 걸 함께 해야 되니까 빚도 대출도 의논하자며 그런데 당신은 왜 이 우리 경제 살림을 하는데 당신은 안 보태는 거야? 당신은 왜 일을 안 해? 그럼 또 이걸 갖고 또 싸우게 되겠죠.